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체질침 치료를 연구하는 의사 도암입니다. 오늘 체질침 치료 공부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체질을 지난번 시간에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체질 진단을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 새로운 방법이란 이 유태인의 그 카발라 연구를 통해 나온 생명나무 별판에서 우리가 거기에 있는 오행성과 해와 달, 그와 같은 별자리에서 나오는 별빛을 우리 몸에 적용했을 적에 각 사람이 자기 체질적인 성향, 경락의 불균형에 따라서 어떤 별에서 어떤 행성에서 힘이 들어오고 빠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체질을 진단한다고 하는 새로운 생명나무 오행성 별판에 의한 그와 같은 진단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와 같은 생명나무 별판에 있는 태양과 달, 음양이죠. 오행성, 오행이에요. 목화토금수 행성의 사진에서 빛이 별빛처럼 나와서 그것으로 우리 체질도 진단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또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먼저 이와 같은 생명나무 별판에서 우리가 경락을 하나씩 몇 개 짚어볼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의 경락이 음양오행론에 의해서 어떤 경락은 뭐 화경락이고 무슨 목경락이고 간경 같은 것은 담경, 그런 건 목경락이죠. 그런데 거기에 또 장부가 있어서 어떤 건 양경락, 음경락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명나무 별판에 별을 붙여보면은, 예를 들면 담경 그러면은 오행성 중에는 목성, 해와 달 중에는 담경이 양이니까 해 사진을 각각 붙일 적에 이 담경에서 힘이 오는 거죠. 담경이 열린다 이런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담경이 생성된 원리가 우주 공간에 있는 목성과 해의 빛에 의해서 그 에너지가 뭔가 우리 몸의 담경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전선줄 같은 경락을 통해서 우리 몸에 뭔가 그 기운이 전달된다, 그런 것이죠. 또 간경 그러면은 목성과, 이번에는 음경락이니까 달, 그러니까 목성과 달을 갖다 놓고 붙여놓고 그 별판에서 나오는 기운을 가지고 우리 간경의 정혈에 대고 오링 테스트를 하면 힘이 딱 들어옵니다. 다른 경락에서는 안 들어와요. 이와 같은 반응들을 자세하게 저의 그 체질 신침 책에 일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책에 수록된 방법을 여러분과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실기 공부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화면에 손을 대시고 오링 테스트를 옆에 사람하고 해보시면은 힘이 딱 들어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경락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든 경락이 음양오행론의 그 어떤 행성의 빛에 의해서 우리 몸에 형성되었고, 그와 같은 빛에서 오는 에너지를 받아서 전달해주는 하나의 안테나 역할, 하나의 그 전도체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실기 공부를 하면서 공부할 것입니다. 또 한편 그와 같은 행성에서 오는 빛을 가지고 체질 진단을 하는데, 체질 진단은 지난번에도 좀 했고, 그런데 결국은 그러한 체질 진단에서 네 가지 사상적인 체질이 판명이 되는데, 그것 말고 해에서 손을 대고 했을 적에 힘이 강해지는 사람, 힘이 빠지는 사람, 이것도 공부했어요, 잠시. 지난번 강좌에서.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강론에 들어가서 어떻게 우선성과 자선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와 같은 해와 달의 뭔가 이 빛과 우리 몸이 관계하는 그러한 데서 나왔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해에서 힘이 빠지는 사람, 힘이 들어오는 사람, 해에서 힘이 빠지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달에서 힘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우선성과 자선성이
우리 몸의 기운이 시계 방향으로 돈다, 반대 방향으로 돈다 하는 것, 그러한 것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어요. 제 책과 같은 여러 가지 사진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또한 이어서 이와 같은 우선성 기운과 좌선성 기운이 우리 경락 안에 뭔가 동시에 존재해서 같은 경락이지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눕느냐 또는 어떤 시간대에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경락이 우선성의 기흐름을 보여줄 때가 있고 좌선성의 기흐름을 보여줄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세한 것은 잠시 후 강론에서 저희 책을 보면서 짚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우선성 경락의 보사법, 좌선성 기운을 보여주는 경락에 있어서의 보사법이 다르다는 것, 서로 반대가 돼요. 보혈과 사혈이 허즉 복이 모가, 허즉 복이 자가 되고 실즉 사기 자가, 실즉 사기 모가 되기 때문에 우선성 경락과 좌선성 경락에 있어서 보사혈이 서로 반대가 된다는 것, 보혈이 사혈되고 사혈이 보혈된다. 그와 같은 현상을 숙지하셔야지 좀 더 이 고차원의 오행침 보사법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인간 자체가 우선성의 기흐름이 지배적인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좌선성의 기운이 지배적인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치 체질 비슷하게. 그래서 우선성 인간에게 있어서는 경락이 장경락이 먼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좌선성 인간은 부경락이 전면에 나서서 그것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치료에 있어서 우선성 인간은 장경락 중심으로 한다든가 좌선성 인간은 부경락 중심으로 한다. 이런 것을 또 공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저의 책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와 함께 사암도인 이 오행침법에 나오는 사암도인의 구륙보사법, 뭐 오전 오후에 보사가 달라지고 남녀가 뭐 보사가 달라지고 뭐 이와 같은 그 구륙보사법을 잠시 이렇게 검토하면서 옛날에 사암도인도 이와 같은 경락의 운영에 있어서 경락의 기운이 우선으로 도느냐 좌선으로 도느냐 그거에 맞춰서 침을 놓을 때 모지 전진보사 후퇴보사에서 보사를 갖다가 했다는 것, 그러한 것이 또 남자 여자와 다르고 마치 우리 우선성 좌선성 다르듯이 또 오전 오후 또 시간대가 있어요. 우선성 기운이 주가 되는 양시간이라는 게 있고 좌선성 기운이 주가 되는 음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현상들을 동시적으로 관찰하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는 어떤 그 체질의 분류 또는 그에 따른 경락의 그 활성도 우선성이냐 좌선성이냐 따라서 보사가 달라지고 치료법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이번에 공부하겠습니다. 자, 강론에 들어가서 계속 하시죠. 자, 여러분은 신침대여 책에 나오는 이 생명나무판과 경락과의 그 관계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177쪽인데, 자, 여기 생명나무판에는 뭐 은하수, 북두칠성 뭐 이런 큰 중요한 별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오행성에서는 유일하게 토성 사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해와 달에서는 달 사진, 이와 같은 두 개의 달 사진과 토성 사진에서 오는 토성의 기운과 달의 음기, 그것이 모였을 적에 우리 손에서 이 각각 정혈 있는 데를 손을 대고 오링을 해보시면 요 세 번째 손가락 심포경의 정혈, 거기에서 힘이 딱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요 손끝에 손을 대고 오링을 해보시면은 다른 손가락에는 힘이 안 들어오는데 여기만 힘이 들어와요. 오링 테스트를 해보면 이 사진에서 직접 하세요. 여기서 여기다가 직접 손을 이렇게 대시고 해보시면은 딱 지금 화면상에서도 느낄 수 있어요. 이 별판의 기운이 사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진을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포경은 토성과 달의 기운에 의해서 생성된 것이고 그 기운이 통하는 통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포경을 보통은 화의 기운으로 보는데 실제로 해보면 화성이 아니고 여기가 토성이 옵니다. 화성을 넣으면 힘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또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어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똑같은 토성 사진이 있고 여기에는 해가 있어요. 달 대신에 해 사진이 있는데, 즉 해의 양기와 토성의 토기가 만나면은 우리 손에서 네 번째 손가락 여기에서 힘이 딱 생깁니다. 여기 손을 대고 오령을 해보세요. 이렇게 손 대고 오령하면은 여러분이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서는 힘이 안 들어와요. 이런데 뭐냐, 삼초경의 경락이 바로 토성과 해의 기운으로 만들어진 경락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그 기운이 흘러가는 통로로서의 삼초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특히 잘 이 사진을 분석해 보면은 토성에는 주변에 이런 고리띠가 있죠. 띠가. 토성 사진을 보면. 그래서 이 몸체가 있고 이 토성에 있는 뭔가 위성이라고 그럴 수 있죠. 위성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것들이 이루는 노란 띠가 있는데, 그 띠에서 나오는 빛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심포나 삼초, 우리 마음작용이죠. 마음작용. 그것이 감정, 마음 이런 걸 지배합니다. 그리고 비위는 이 토성의 몸체에 있는 빛이 들어가요. 또 세밀하게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자, 다음에 이제 자세하게 공부할 때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금성이 있어요. 금성. 그 다음에 여기에 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의 음기와 금성의 금기가 만나서 이것이 빛이 돼서 우리 몸에 들어올 때에 우리 경락 중에서 유일하게 여기 있는 경락, 폐경이죠. 엄지손가락 여기 손대고 당겨 보시면 힘이 있어요. 이 소상혈에 손을 대고 해서 힘이 딱 생깁니다. 이 별을 보고 하시면은. 다른데 이런데 대장경, 뭐 심포, 삼초경, 심경 이런 데서는 힘이 전혀 안 생겨요. 이거 사진을 보고 해보셔도 돼요. 직접 여기서 이렇게 대고 당겨보고 나머지 이런 거 대고 해보면 힘이 안 생겨요. 여기서만 힘이 생기고, 그 이유는 이 폐경이라는 데가 바로 금성의 금기와 달의 음한 기운이, 좌선성 기운이 들어가서 생긴 경락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쪽에서 보시면은 여기에는 화성 사진이에요. 이것이 화성. 이 아래는 달 사진이고, 그러니까 화성의 화기와 달의 음기가 들어가서 만난 것이 어디냐? 심경이 됩니다. 이거 이쪽 새끼손가락 요 심경, 정혈, 소충혈에다가 손을 대시고 해보시면은 힘이 딱 들어옵니다. 다른데 이런데 뭐 삼초경, 심포경, 중충 이런 데서는 힘이 안 들어와요. 중충도 뭐 심포도 화의 기운일 거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은 중충에서는 전혀 안 들어옵니다. 오로지 심경의 소충에서. 그러니까 심경과 심포경은 전혀 다른 경락이고, 기능도 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염통심, 심장 문제. 그리고 이 심포경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심,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마음심은 토성에서 기운이 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지금 몇 가지 봤고, 또 한 가지 더 보실 거는 여기에 보시면은 토성이 또 나와요. 토성이 있고 밑에 가서 달이 있고, 더 아래 가면은 이거는 지구의 사진입니다. 지구. 그러니까 토성과 달 기운에서 나온 건 아까 심포경이었는데, 지구라고 하는 우리 살고 있는 지구의 빛이 우리에게 반사돼서 들어오겠죠. 또 그러한 세 개의 기운이 모이면은 그것은 경락 중에서 여기 있는 경락에서 힘이 딱 들어옵니다. 비경이죠. 비경.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서 손을 여기 대고 힘이 딱 오고, 이 옆에 있는 위경에 손대면 힘이 없어요. 이런 담경, 방광경 이런 데 손대면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데서 우리는 비경이라고 하는 것은 토의 기운과 달의 기운과 지구의 기운, 지구의 지기, 그것이 모여서 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또 토성이 있고 해가 있어요. 이번에는 아까 손에서는 토성과 해만 만났을 때 우리가 3초, 네 번째 손가락에서 나오죠.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다가 지구의 기운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성, 해,
여기 있는 마지막 아래에 있는 지구, 요 지구의 기온이 다 같이 들어가면은 이 땅 기온이 합해지면 우리 발에서 위경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손 대면 힘이 와도 이런 데 대면 힘이 안 와요. 아시겠죠? 예. 자, 좋습니다. 다음에 이와 같이 이거는 전체적인 우리 체질 진단하는 생명나무도를 특별하게 만든 건데, 자, 여기 전에 보여드렸듯이 이와 같은데 화성에서 힘 들어오는 거 또는 수성에서 힘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소음인, 소양인, 목성은 태양인, 금성은 태음인, 이와 같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에서 힘이 들어오면은 태양에서 들어오면 우선성, 여기서 힘이 빠지면 좌선성, 그러한 인간이다,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과연 우선성은 뭐고 좌선성은 뭐냐? 태양에서 오는 빛은 우리에게 우선으로 와요. 우선으로. 이게 그런데 달에서 오는 것은 좌선으로 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선 좌선인데, 여기서 힘이 들어오냐 빠지느냐가 더 간단해요. 여기까지 할 필요 없이.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뭔가 우선 좌선이 있다는 것을 이걸로 통해서 이해를 하는데, 자, 그것을 좀 더 이번에는 자세하게 좌선성 우선성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겠어요. 해의 기운, 달의 기운. 자, 그것이 우리 경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예. 자, 여기 잠시 좌선성, 우선성 그 현상에 대한 좀 근본적인 개념을 좀 연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은 어떤 그 실험실적으로 고에너지 우주선이 어떤 원자의 전자각을 때릴 때, 원자를 때리면 거기서 전자가 튀어나가는데, 반드시 전자는 음전자, 양전자 두 개가 만들어져요. 어떻게? 서로 반대 방향. 이거는 오른쪽으로 궤도를 그리면서 딱 생긴 거고, 이거는 이렇게 가다가 왼쪽으로 돌면서 딱 생긴 거죠. 두 개의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하나는 오른쪽 우선으로 돌면서 생기는 전자, 이거는 왼쪽으로 돌면서 생기는 전자. 그래서 여기서 음전자, 양전자 또는 우선성, 좌선성 전자,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이것이 보통 물질이 생성되는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우주 공간 어디서나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자 진공 상태, 저 우주 밤하늘에 하늘에 있는 그 우주 공간이란 거는 마이너스 273도 가까이 되고, 그렇게 추운 데서도 끊임없는 어떤 그 우주선의 빛의 충돌이, 소용돌이가 거기서도 우선의 빛, 좌선의 빛 이런 게 서로 상충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 뭐가 생기느냐? 이런 물질이 생겨요. 이와 같은 전자 또는 작은 어떤 소립자 또는 무슨 중성자 같은 거, 이런 게 생기는데, 그건 반드시 두 개가 동시에 생겨요. 어떻게? 하나는 오른쪽 궤도를 그리면서 생기는 우선성의 어떤 그 전자 또는 중성자 또는 어떤 소립자, 이거는 좌선성의 럼기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양자물리에서 이 물질과 반물질의 생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하나를 물질이라고 보면 이거는 반대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matter, antimatter 그렇게 해요. 그것은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이쪽이 플러스 전기면 이건 마이너스 전기고, 운동구 방향이 반대고, 거기다가 거울을 가운데 놓으면은 거울상 대칭이 돼요, 모양이. 그러니까 그러한 거를 염두에 두고 보시면은 우리 몸이, 우리가 왼손 오른손을 보면 이게 거울상 대칭입니다. 내 몸을 보세요. 내 손을 보세요. 왼손과 오른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왼손과 오른손이 기의 흐름이 하나가 좌선이면 하나는 우선, 이렇게 흘러갑니다. 늘 반대로. 예. 왼쪽이 우선이면은 오른쪽은 좌선의 이 흐름이 이 손바닥에 나오고, 또 반대 시간이 되거나 어떤 경우가 되면은 그 반대로 돌아요. 그러니까 둘이 같은 방향으로 도는 법이 없어요. 왼손 오른손이. 자, 그와 같은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이건 길을 모르는 경우에는 좀 이해가 어렵죠. 더 그렇지만 저도 이런 것을 양자물리 공부를 통해서 좀 더 이론적으로 확신이 생겼지, 원래 깨달음은 몸의 길이 공부를 하면서, 기가 지 몸을 순환하는 걸 보면서 느끼면서 알게 됐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 DNA의 이중 나선 구조예요. 더블 헬릭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끈이 있어서 그 사이에 염기가 배열이 되는데,
이 하나의 끈은 이렇게 가는 거를 갖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걸 뭐 우손으로 돌아가서 생겼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되는 건 좌손으로 꼬여 있는 그 꽈배기의 양쪽 같은 거죠. 하나는 좌손으로 내려간 거, 하나는 우손으로 내려간 거에서 그것이 서로 만나서 꽈배기처럼 꼬여 있는 상태. 그 사이에 연기별이 있다.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DNA의 구조도 근본적으로 이렇게 좌선에 끈이 하나 있고 우선에 끈이 하나 있어도 둘이 베베 꼬여 있는 거거든. 꽈배기처럼, 새끼줄처럼. 이와 같이 우리의 경락도 생겼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경락에 관한 침치료의 모든 어려운 난점, 신비한 거, 비밀스러운 게 다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고 경락이 하나의 그냥 직선처럼 뻗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 경락도 결론은 뭐냐? 이와 같이 뭔가 그 플러스 전기 또는 우선성 흐름, 좌선성의 흐름의 어떤 그러한 기운이 꽈배기처럼 꼬여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의 경락을 이룬다. 그래서 그 경락이 하나의 경락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어떤 때는 우리한테 우선적인 흐름의 길을 보여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좌선성의 기의 흐름을 보여줄 때가 있다. 왜? 내용적으로 안에 두 개의 선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저와 강의를 계속 이어갈까 합니다. 그 삼도인의 그 이론 중에 물론 여러 가지 진단과 치료가 있지만 그거보다 그분의 이제 보사법을 여기서 잠깐 언급하면서 그분이 경락과 기 흐름을 어떻게 이해하셨는가 하는 대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분의 보사법을 보면 구륙보사라는 게 있고 그 구륙보사라는 건 뭐예요? 보할 때는 우전, 이건 시계 방향으로 엄지를 내미는 방향으로 침을 돌려서 우전이란 거는 다시 얘기해서 침으로 치면은 여기 보일 텐데 이렇게 이걸 미는 거죠. 엄지가 앞으로 가게 침을 미는 거예요. 그러면 침이 오른쪽으로 돌잖아요. 그리고 모지를 후퇴하면은 좌전, 침이 왼쪽으로 돌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해서 우전을 하면 보가 되고 좌전을 하면은 사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분은 뭔가 정리를 하시고 그 9번 돌리고 6번 돌려라 하는 그런 법칙과 함께 남녀 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여자는 오전에 또는 남자는 오후에 하는 것이 동일하다,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남자를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은 여자를 오후에 남자는 오전에 이와 같이 치료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부경락은 그때 기운이 좌선으로 돌기 때문에 그때는 좌전을 해서 보하고 또 우전을 해서 사해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도는 장경락에는 우선성이기 때문에 장경락은 그 다음에 우전을 해서 보하고 6번 좌전해서 사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에는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남자를 오전에 치료하는 것과 남자를 오후에 치료하는 것과 여자를 오전에 치료하는 것이 방법이 동일한데 이 남자 여자를 앞으로는 이제 공부가 깊어지면 남자 여자가 아니라 저는 우선성 사람, 좌선성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 사무도인은 그 좌선성 사람, 우선성 사람 이런 개념보다는 남녀로 그걸 갖다가 구분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 오후에 남자 중심으로 하는 건 어떡하냐? 그때는 부경락에서 9번 우전하면은 보가 되고 6번 좌회전하면은 사가 된다. 예, 또 장경락에서는 그때는 또 어떻게 돼요? 장경락은 당시 그 시간대에는 기운이 좌선으로 돌아요. 뭔가 장경락이. 그래서 그때는 9번 좌전하는 게 보가 되고 6번 우전하는 게 사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 오전 오후가 뭔가 이 같은 장경락인데 이 하나는 우선성의 기 흐름이 있고 하나는 좌선의 기 흐름이 있어요. 이와 같은 거를 침을 어떤 식으로 돌려서 보사하느냐에 따라서
우전, 좌전에 따라서 침이 이렇게 도느냐 이렇게 도느냐에 따라서 보사가 달라진다 하고 자세하게 밝혀놓으신 거예요. 저는 이분이 뭐 이 보사법이 맞다 틀리다 이런 걸 떠나서 중요한 거는 이분이 사람의 경락의 흐름이, 기흐름이 이렇게 우선성, 좌선성이 있고 그것이 시간 따라 바뀌고 남녀라고 하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남자를 갖다 우선으로 보면 여자를 좌선으로 봤다든가 이와 같은 어떤 이 음양, 좌선, 우선 차별 개념에 의해서 상대 개념으로 그와 같이 분별을 하시고 그에 따라서 이와 같은 어떤 법칙을 세웠던 거다. 거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어떤 때는 부경락이 좌선으로 기가 흐르고 장경락은 우선으로 흐르고 또 어떤 때는 어떤 시간대 또 어떤 사람 남자든 여자든 또는 우선성 사람이든 좌선성 사람이든 그와 같이 사람 따라서 또 부경락이 우선으로 흐를 때가 있고 장경락이 좌선으로 흐를 때가 있다. 이와 같은 인체의 경락의 어떤 성격, 기흐름의 성격, 그것이 남녀, 그분은 좌선 우선성 사람이란 얘기는 안 했지만 뭔가 사람 따라 달라지고 특히 성별 따라 달라지고 또 그것이 시간 따라서 오전 오후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보신 거죠. 예. 오전 오후라고 하는 개념은 오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태양이 정중선을 넘어가면서 제가 길을 하며 깨달은 거는 오전과 오후 태양의 그 위치가 정중선을 넘어가면서 우리 몸의 우선 좌선의 기의 흐름이 달라지는 그런 변화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분도 많이 기공부를 하셔갖고 알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죠. 예. 자, 그래서 이 삼도인의 구륙보사에서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거는, 좀 알아야 될 거는 사람, 남녀, 그것이 우선성, 좌선성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일반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남녀라는 것보다는 우선성, 좌선성, 남녀 구분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간대에 따라서 장경, 부경이 이 기의 흐름이 우선이 됐다, 좌선이 됐다 바뀐다는 거. 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보살을 반대로 해야 된다든가 이런 몇 가지 개념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걸 도암 선생, 사암 선생이 그 예전에 깨달으셨던 거예요. 확실하게. 예. 우리는 그와 같은 뭔가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제가 깨달은 세밀한,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인 그러한 법칙을 앞으로 저와 공부하실 거예요. 그런 데서 우리는 경락이 어떻게 변화하고 거기서 보사, 대소관계, 거기에 따른 보사법에 따라서 치료가 되고 그러한 것을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미리 앞당겨 말씀드릴 거는 사암도에는 본인이 우선성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처방이 우선성 사람의 기흐름에 맞게 되어 있어요. 즉 허즉, 보기, 모, 실즉, 사기, 자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사람을 그와 같이 봤기 때문에 어떤 좌선의 기가 흐름, 좌선성의 기 흐름의 경락 또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시간대 뭐 이런 것이 왔을 때는 그와 같은 거를 혀를 바꿔서 우리가 좌선의 경우에는 허즉, 보기, 모가 아니라 허즉, 보기, 보기, 자하고 실즉, 사기, 자가 아니라 사기, 모하라 이와 같은 새로운 법칙을 갖다가 저는 제시하는데 그러한 것을 몰랐다고 할까 쓰지 않고 반대로 보살을 갖다가 해서 모든 사람한테 우선성뿐 아니라 좌선성의 기흐름을 가진 사람한테도 동일한 방법으로 보한다든가 사하는 거, 보법, 사법을 잘 써가지고 동일한 혈에서 그거를 조절했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선성, 좌선성과 연관지어서 그 경락이 우선성의 기흐름을 가질 때, 어떤 경락이 좌선성의 경락, 어떤 기흐름을 가질 때 거기에 따라서 각각 보사혈이 달라진다 하는 걸 공부하십니다. 우리가 사암도인 오행 처방은, 침처방은 그것이 그분이 모든 걸 우선성으로 보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허즉, 보기, 모, 실즉, 사기, 자 그런 원칙이 있지만
기운이 좌선으로 흐르는 경락의 열림이 있어요. 또 예? 또는 그것이 이제 환자가 눕는 방이라든가 북쪽 방향에서 뭐 동서 방향으로 눕는다든가 또는 시간대가 무슨 양시간이었던 것이 음시간, 즉 좌선성 기운이 주로 주가 되는 그러한 시간대가 시간표가 또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대가 된다든가 또는 환자 자체가 좌선성의 기흐름을 가진 체질 같은 그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허즉 복이 모가 아니라 복이 자하고 실즉 사기 자가 아니라 모를 사합니다. 사모, 사기모.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보혈사혈이 반대가 돼요. 그때는 여기 보시면 우선성 처방으로 보면 폐보가 태연보지만 좌선으로 기가 흐르는 그러한 경우에는 폐를 보할 적에 척택을 보해야 돼요. 태연이 아니라 척택이 보혈이 돼요. 이 원칙에 의해서. 또 폐를 사할 때 우선성 기흐름에서는 척택사가 사처방이 되지만 좌선성 기흐름을 갖는 경우에는 그 경락에 대해서 태연을 사해야지 그게 사가 됩니다. 폐사가 돼요. 그러니까 우선성 좌선성 처방이 결국 보혈 사혈이 바뀌어 나와요. 이렇게. 왜냐하면 보모혈 또 보자혈, 그것이 모자혈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선 보혈이 된 게 여기서는 사혈이 되고 여기선 사혈이 된 게 이쪽에선 보혈이 되는 그와 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하나를 더 보면은 대장을 갖다가 우선성으로 열려있는 대장, 그런 경우에는 곡지를 보하고 이간을 사하면 돼요. 흔히 우리 사암도인 처방에서 내내 쓰는 거죠. 그런데 사람 따라서 또는 시간대, 경우에 따라서 우리 무슨 사암도인에서 보면 뭐 여자 남자 또는 오전 오후에 따라서 보사가 바뀐다 뭐 이런 식의 개념에서 만일 그것이 대장경이 좌선으로 흐르는 경우의 대장경은 그것을 보하려면 이간에서 보하고 그걸 사하려면 곡지에서 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주 모든 게 뒤집히는 엄청난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원리를 모르고 이와 같은 보사혈을 바꿔서지 않고 오행침을 놓으면은 특히 영수보사할 적에 체질침 그렇게 쓰죠. 다 영수보사로 그렇게 하면은 이것이 효과가 잘 안 나요. 그래서 권도원 선생님 처방집에는 이런 처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시 보여드리겠어요. 자, 보시죠. 여기에 보면은 사암침법에서는 폐정격 그러면 태연보, 태백보, 어제사, 소부사 이렇게 되는데 왜 여기는 또 복이 관하고 사기 관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관해에 대해서 쓰죠. 그런데 이것이 권도원 선생님 처방을 보면은 이 폐를 보하는 처방에서 척택보하고 음곡보를 많이 합니다. 또 이 보기관, 억기관 하는 개념을 수로 놔요. 수혈, 원수가 되는 거 수혈이죠. 관에 반대되는. 그래서 소상혈을 사하고 대돈을 사한다든가 이와 같은 일이 있어요. 폐정격을 하게 되면 여기서 척택사, 양곡사, 음곡사 했으면은 이쪽에서 권도원 선생님은 태연사, 태백사를 또 해요. 또 사암침법에서는 폐 승격을 어제보, 소부보 해서 관격을 다스리면 권도원 선생님 처방은 흔히 이와 같은 소상대돈, 즉 원수에 해당하는 숙격에 해당하는 혈을 쓰는 거죠. 관격이 아닌 숙격. 그래서 소상과 대돈을 보한다. 이와 같이 이 근본적인 처방이 달라지는 것을 권도원 선생님 치료 처방에서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권도원 선생님이 굉장히 좌선성 기운, 경락의 흐름 또는 좌선성 어떤 체질 같은 것을 가진 좌선형 인간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하시고 어쩌면 권 선생님 자신이 그런 체질일지 몰라요. 그래서 자신한테 자침을 해보면은 이런 처방이 훨씬 좋은 거죠. 이러한 사암도인 처방보다. 사암도인은 제가 확신하건대 우선성 어떤 그 기흐름을 가진 인간이었고 체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또 권 선생님은 그 반대가 아닐까 하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와 같은 좌선성 중심의 처방집을 많이 개발하신 걸 봐서는, 쓰시는 걸 봐서는
다른 이유가 없다. 또 유난히 환자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권 선생님의 뭐 치료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떤 방위 개념이 있다든가 그런 건 발표가 안 돼서 제가 짐작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뭔가 그와 같은 좌선성, 우선성 체질에 따라서 이와 같이 오행침법이 달라진다는 것,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시고 오행침을 놓든 체질침을 놓든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음시간표를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체질신침 책 26페이지에 있는데, 이 음시간표라고 하는 것은 보시다시피 여기 일정한 시간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오후도 동일합니다. 6시 44분에서부터 6시 52분. 또 그 시간 지나서 양시간이 돼요. 그럼 양시간이 쭉 계속되다가 7시 29분부터는 음시간이 되고 7시 37분까지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30분가량 양시간이 계속되다가 8시 4분이 되면 음시간이 되고 8시 12분이 되면 음시간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8시 12분 이후부터는 또 양시간이 되겠죠. 이와 같은 식으로 일정하게 한 3, 40분의 양시간이 지속되고 그 다음에 한 10분이 안 되는 시간이 음시간이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그와 같이 하루에 우리 기의 흐름이 뭔가 이렇게 좌선성, 우선성이 바뀌면서 반복이 되는 것. 이 음시간표란 거는 좌선의 기운이 우리 몸을 지배할 때 우리 몸이 나타내는 어떤 경락적인 반응, 또는 나아가서 보면 이제 체질적인 경락 반응, 이러한 것이 다 이 시간대가 되면 양시간과는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좌선성, 우선성을 공부하시는 끝에 이와 같은 좌선성이 주가 돼서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그에 따른 또 경락의 반응도가 경락이 우선성으로 작용하느냐 또는 경락이 좌선으로 흐르느냐, 이와 같은 것, 그와 같은 것이 변화되는 시간표, 즉 좌선이 주가 되는 시간표입니다. 이것이 그와 같은 것이 있다 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 시간대가 되면은 양시간대에, 양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외의 시간이죠. 하루에 70% 정도가 양시간이고, 이 음시간표를 다 모으면은 한 25%가 좀 넘습니다. 한 30%가 못 되고.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이 시간대가 됨으로써 우리가 진단하는 경락의 어떤 그 반응성, 어떤 혈이 열리고 닫히느냐, 또 그 경락이 그때 좌선성으로 도느냐 또는 우선으로 도느냐, 그에 따른 보사법이 달라지고, 그와 같은 건 또 무슨 사암도인 침법에서 잠깐 언급했죠. 그와 같은 것이 다 이 시간대에 양시간에 비해서 반대로 바뀌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을 모르면은 우리가 침 놓다가 사암도인이 그와 같이 생각했죠. 왜 오전과 오후가 뭐가 보사가 달라지지? 우리는 이와 같은 시간대는 양시간에 비해서 다 반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러한 것이 있다, 이런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 자세한 것은 좀 더 앞으로 오는 또 체질 진단 강의 이런 데서 좀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 오늘 강의를 종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